54만여 평방미터의 부지에 자리 잡은 거대한 시설. 1985년 이래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 가락시장이다. 원하는 게 다 있죠. 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 이곳엔 성공시대를 열어온 우리의 땀과 열정이 숨쉬고 있다. 가락시장은 24시간 잠들지 않는다. 12개 건물에서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진다. 제가 먹고 사는 곳이니까 최고 좋은 곳이죠. 재밌고 힘들고. 힘들어야 재밌죠.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처럼, 힘차고 비릿하기도 한 화로처럼 인생의 쓰고 단맛이 어우러져 있는 곳. 가락시장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 인구 1천만의 메가시티 서울. 숨가빴던 하루가 마무리돼가고 있다. 하지만 가락시장에선 이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전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들이 가락시장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오후 5시 무렵 상추와 쑥갓, 치커리 등 근교산 채소 경매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쌈채류 경매장엔 이렇게 준비된 수십 가지의 농산물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농민들이 정성 들여 키운 농산물과 소비자가 만나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다. 전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수도권의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유통의 심장부 가락시장. 이곳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경매를 진행하는 전문 경매사, 그리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판매를 대행하는 도매시장 법인과 경매에 참여해 소매상과 시장한 직판상인들에게 넘기는 중도매인들이 있다. 저녁 6시가 넘은 대파 경매장. 전국 각지에서 대파를 싣고 온 트럭들이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지금? 신안 임자도. 임자도. 굉장히 멀리 오셨는데요? 우리나라 최고 멀대요. 힘들지 않으세요?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날마다 하는 일이 그런지 뭐. 이거 어떻게 잘 팔릴까요, 이거? 물건 좋으니까 잘 팔리겠죠.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 대파 같지만 트럭 기사들은 저마다 자기가 싣고 온 대파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딸내미 시집 보내는 거 같지 뭐. 이쁘게 해갖고 와야. 하면서 돈을 좀 받아야. 이게 지금 신대가 이렇게 굵고요. 네. 길이가 제일 이렇게 길수록 쟤는 A급입니다. 네. 중파로 들어가는 거 있죠. 신대가 이 정도 길이야 좀 A급이더라. 거의 파 전문가시겠어요? 아유, 오래됐으니까 30년 넘었으니까 이제 파 척보면 알긴 하는데 이거 그래도 내일 아침 시세도 몰라요. 맨날 30년 아니라 40년 했어도 내일 시세 어떻게 될지 몰라. 잘 빠져나갈지 안 빠져나갈지. 시세가 없어서 잘못 받아가면은 찝찝하고. 시세 잘 받아가면 또 기분 좋아서 가는 거고. 경매가 시작되는 7시가 다가오자 이동식 경매방송 부스가 도착한다. 경매에 참가할 중도매인들도 입찰 준비에 들어간다. 확인되었습니다. 자, 오늘 반임장은 17만 1,000만. 포장하시오. 경매시작하겠습니다. 태저 최미옥이 해. 태저 신안의 최미옥이 해. 자, 연거에 김선아 뒤에 거. 경매사가 해당 물건의 번호와 생산자 이름을 부르자 중도매인들은 재빨리 전자입찰기에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입력한다. 경매사는 들어온 가격 중 최고가를 부른 중도매인에게 낙찰시킨다.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값에 낙찰받느냐 마느냐. 숨죽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어느 거 낙찰하셨어요? 중간치 820원짜리. 오늘 이곳에 반입된 대파는 171톤. 낙찰받은 대파는 시장 내 중도매인들의 점포로 옮겨진다.
가락시장 이전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이다. 다닐 때는 위탁이죠. 전부 위탁했지. 여기 와서도 여기서 체민은 위탁하고, 예, 여기 저 대하청가 생기고 나서 경매가 들어왔죠. 여기. 예, 그 전까지 위탁했어요. 용산시장은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첨가물 시장이었다. 이곳 상인들은 생산자에게 물건을 직접 위탁받아 가격을 임의로 정해 판매했다. 용산시장 외에도 염천교 시장, 중부시장 등 15개 유사도매 시장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했다. 위탁 받을 때는 이게 1,000원 팔고 안 나오면 800원 팔고 700원 팔고 하잖아요. 미치지 않잖아요. 파는 사람이 수수료만 떼니까. 지금 뭐 저 경매니까 900원 밑으로 파는 무조건 미치는 거 아니지 지금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바로잡기 위해선 새로운 공영도매 시장이 필요했다.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청과 수산부류 공영도매 시장이었다. 16만 6천 평 대지에 6만 평 규모의 건물을 갖춘 이곳 도매시장에서는 과실류와 채소류, 생선류, 건어류, 육류 등을 하루 4,680톤씩 취급하고 있습니다. (1985년 6월 19일) 새벽 4시 20분 역사적인 첫 경매가 이뤄졌다. 가락시장의 개장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가져온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전국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축을 담당하면서 이후 30여 년간 끊임없이 변화를 거쳐온 가락시장. 생산자와 중도매인,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공영도매 시장은 이렇게 탄생했다. 가락시장은 웬만한 중소도시 규모와 맞먹는다. 하루 이용인원 15만 명, 출입 차량 4만여 대, 연간 거래 물량 240만 톤, 거래 금액은 4조 3천억 원에 이른다. 밤 9시, 청과시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0시부터 실내 경매장에서 호박, 고추, 오이 등 10품목이 넘는 채소류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역시 경매사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 부경매사가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다. 다 이 팔을 잡은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경매 순서를 넣어주죠. 경매사는 품목별로 전문화돼 있다. 양승국 씨는 20년 동안 오이를 경매해온 오이 전문가다. 이 정도면은 물건 선별을 좀 잘한 편이에요. 속박이도 안 했고, 물건도 이렇게 보다시피 좀 전체적으로 굉장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20년 오이 전문 경매사가 예측하는 오늘의 시세는 어떨까? 그래서 오늘은 물건이 적어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어제 시세 이상은 좀 나올 것 같네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사 수고 많으십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사셔가지고 장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경매사들은 각자 특유의 추임새를 갖고 있다. 중도매인들의 입찰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경매사는 그날의 물량과 상품의 상태를 파악하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시세를 예측한다. 하지만 중도매인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세를 판단한다. 경매는 20분 만에 끝이 났다. 이날 가락시장 전체 오이 발행 물량은 전날에 비해 60톤이나 적은 양이었다.
가격이 안 나오네요. 물건이 없는데도 힘드네. 가격이 안 나와요. 경매사들은 가락시장 도매법인에 소속돼 있다. 청과시장에 자리 잡은 도매법인 사무실. 고추 경매를 마친 경매사가 생산자와 통화를 하고 있다. 거기서 좀 더 보도록은 시대가 또 너무 여름 날씨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좀 시들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준대. 그날 낙찰 가격이 낮게 나온 이유를 설명하고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시장은 활기를 더해간다. 새벽 1시, 과일 중도매인의 점포들은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다. 국내산 최고급 과일을 취급하는 은서농산. 20대 초반에 농산물 유통에 뛰어든 최영진 대표는 올해로 경력 27년의 베테랑이다. 큐를 아까 그때 나온 거대로 확인해가지고 선별을 잘해서 사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을 오버시키고 양을 약간 더 사서.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금요일 토요일이잖아요. 국내 최고의 과일을 취급하는 노하우는 무엇일까? 새벽 2시 30분에 경매가 시작되는 감귤 경매장으로 따라가 봤다. 먼저 눈으로 감별을 하고 그 다음에 딸기 같은 경우는 코 냄새가 먼저 생기지만 그 다음에 입으로 감정을 하는 거죠. 눈이 제일 먼저입니다. 비교가 확 돼버리잖아요. 이거는 약간 덜 완숙이 됐고 이거 확실히 완숙이 됐고. 좀 더 좋은 상품을 낙찰받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중도매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상품을 감별한다. 상인들마다 감귤을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눈으로만 보기도 한다. 대충 이거 보면 이 물건이 좋다, 좋다를 알죠. 네. 대충이요. 색깔만 보고도. 그 색깔 보면 거의 알죠. 네. 여기 평생 종사이기 때문에. 새벽 2시 30분 감귤 경매가 시작됐다. 상인들은 자기가 점찍은 상품이 호명될 때 재빨리 원하는 가격을 입력한다. 자칫 한 손 끝 차이로 낙찰에 실패할 수도 있다. 어려워요. 오늘 조금 비싸네요. 물건 쓸만한 거 어제보다 돈 1,000원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뭐 16,000, 8,000원. 기분 좋으시겠어요, 좀? 예?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요, 적게 샀어요. 많이 사는데 오늘 몇 개 못 샀어요. 가락시장에선 다양한 과일들이 일사불란하게 경매된다. 같은 과일류라도 경매 시간이 달라서 포도, 복숭아, 감귤, 딸기, 참외는 새벽 2시, 사과와 배, 수박은 아침 8시 30분에 이루어진다. 이름도 이출채, 이름도 또 신다, 이름도 선도신경, 이름도 한다, 이름도 또 한다, 이름도. 수산시장에서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수산시장 경매는 냉동물은 새벽 1시 30분, 화로 종류는 3시 30분이다. 오늘 물건이 많이 돌았어. 어제보다 물건이 많이 돌아가지고. 경매에 참가하는 중도매인들, 이들 역시 베테랑들답게 물건의 가치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알 수가 있다. 이건 좋잖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사이즈를 보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이건 새벽에 이것이 하면 경쟁이 무지가 치열한 거네. 진짜 좋잖아. 뭐 봐요. 다른 날 고기는 1,000원이요. 주세요. 사이즈 괜찮아요. 할까지로. 가락시장은 상장 경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장이란 생산자가 도매시장 법인에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하는 것으로 거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가락시장의 상장 경매제가 처음 실행된 것은 1985년 8월 1일. 상인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그 뒤 5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1991년 과실 채소류 21개, 수산물 15개 품목에 대해 상장 경매를 실행했다. 이듬해 다시 44개 품목이 추가됐고 1992년엔 무, 배추 등 모든 농산물의 상장 경매 제도를 적용하게 됐다. 그 사이 경매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전엔 입찰자들의 손가락 표시를 보고 경매사가 가격을 부르는 방식, 즉 수지 호가식 경매였다. 이런 방식은 간혹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 청과부에서 첫 전자식 경매가 시작됐고 2000년엔 가락시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공영도매 시장에 전자경매 시스템이 본격 도입됐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지를 할 때는 사실은 뭐 내가 먼저 났네, 내가 얼마나 났네 이러한 오해 소지가 많고 분쟁이 상당히 많았는데 전자경매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러한 부분 분쟁 해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2010년부터는 가락시장의 모든 경매 상황이 녹화되고 있다. 녹화된 경매 상황은 출하자마다 파일로 저장된다. 이를 통해 가락시장의 상장 경매 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인터넷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농민들을 배려해서 출하자에게 낙찰 가격을 문자로 알려주고 있다. 그대로 시세가 나왔잖아요. 오늘 지금 금방 내가 팔고 와서 핸드폰에 딱 뜨니까 아 얼마 받았다. 비싸게 받았으면 기분이 좋고 싸게 받았으면 아유 속상하고 미국 가서도 미국으로 떠버렸더라고. 얼마 내 핸드폰으로. 근데 옛날에는 내가 꼭 눈으로 확인하고 왔잖아요. 근데 확인 안 해도 이제는 내 물건이 가서 어떻게 팔렸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다양한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 정보도 체계적으로 취합되고 전파되어 나갔다. 유통정보 전파체계 가동, 유통종합정보센터 설립, 농수산물 표준가격 지수 개발 등 가락시장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농수산물 그리고 출하자들과 더욱 가까워지려 하고 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가락시장은 잠들지 않는다. 가락시장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운반이다. 이거 어디까지 갖고 가시는 거예요? 저기 직관사. 이렇게 2개씩이나 이렇게 갖고 가세요? 네, 한 번에 갖고 가려니까. 안 힘드세요? 네, 이 정도는 힘들지 않아요. 나눠서 갖고 가자는데 왜 이렇게 한 번에 갖고 가세요? 한 번에 갖고 가면 빠른데. 아직도 가락시장에선 손수레가 유용한 운반수단이다. 좁은 공간을 다닐 수 있고 바로 원하는 지점에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불과 2cm 간격을 통과하는 오토바이도, 시장 전용 전동차도 가락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가락시장에서 하역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역노조 조합원들이다. 세개 노조에 1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사인지가 나올 때마다 다 틀려요. 집이 지금 새 집이에요. 새 집. 하역 노조원들은 시간대별로 각자 맡은 품목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본인이 맡은 물량은 반드시 제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분명히도 단시간에 배달해줘야만이 그 물건이 제값받고 팔아야 그 다음날 수익을 잘 나오는데 그런 그 배달이 늦게 되면은 분명히 그 때로는 손해보고 판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좀 시세 차이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하역 노조원들의 근무 시간은 노조에 따라 짧으면 24시간에서 길면 36시간까지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숙직실에서 한두 시간 잠깐 눈을 붙이고 나와 다시 일하는 경우도 많다. 7시간째 부추를 운반하고 있는 신병철 씨. 그의 전 직장은 호텔이었다. 하지만 외환 위기로 부도가 나 일자리를 잃었다. 그에게 다시 일자리를 준 곳은
가락시장이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IMF 터지고 나서 세상이 깝깝해가 돌아갈 때 이제 여기 들어온 거예요. 먹고 살라고 하고 우리 가족 다 부양한다고 말이지. 새벽 4시, 전날 밤 9시부터 시작된 하역 작업이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 그냥 우리 4마리가 나와 아무튼. 끝나셨어요? 네, 이제 끝났어요. 일을 마친 노조원들은 그날의 작업량을 최종 확인한다.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 끝나는 그 하루 저기 하고 지금 끝나는 거죠. 한 이틀하고 퇴근하니까 이틀 만에 퇴근하니까 우리가 하루는 집에 못 가는 거예요. 하루는 여기 자고 하루는 여기 내일만에 자고. 하역 노조원들은 전체 작업 총량에서 출근 일수대로 월급을 나눈다. 작업복을 벗지 않고 먼지만 터는 노조원들은 숙직실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다시 출근해야 하는 팀이다. 뭐 먹고 살려면은 열심히 노력해야죠. 저도 지가 가족을 애들 가족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일은 즐겁게. 지켜야 할 가족이 있어 힘든 일도 즐거운 사람들. 이들에게 가락시장은 소중한 일터다. 노조원들 외에도 가락시장엔 하역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른바 품거리, 오토바이나 손수레를 이용해서 짐을 실어 나르는 짐꾼들이다. (20년째) 가락시장에서 손수레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유임철 씨. 유임철 씨는 밤 10시에 나와 다음날 새벽 5시 반까지 일한다. 하루 이거 몇 번 정도 이렇게 나르시는 거예요? 2번 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한 번 나르시면 아까 돈 받는데 얼마 정도 받으세요? 먼저 많이 실 거면 많이 받고 적게 실 거면 적게 받고. 돈 버시면 좀 큰 다른 뭐 전동 트럭이나 뭐 이런 거 사고 싶으시겠어요? 아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걸로 끝나야지. 돈 버시면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돈 벌려면? 네. 아 병을 권태야지. 병이요? 네. 뭐 병이 있어요? 뭐 어디 아프세요? 네. 어디가? 네? 어디가? 아 우리 집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 그래서 전동차로 못 사고 이걸로 하는 거야. 유임철 씨는 아픈 아내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20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아줌마가 그러니까 먹는 것만 먹을 수 있어.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 아저씨가 저기 니 아까 끌면서 아줌마 돌봐주고 있다. 또 뭐 먹어요? 숟가 찍었어요. 숟가 2개, 치커리 2개, 하나. 청경채 하나, 공집게 하나. 공집게 하나. 다 됐어요? 커피 잡술 건데. 통로면까지 다 찍었어? 잇라면 통로면? 알배기 그대로 나면 돼. 유임철 씨가 밤에만 나와 일을 하는 이유도 낮에 아내를 보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가락시장은 어떤 곳일까? 밥 먹고 내가 부지런히 나와서 내 노릇은 대가는 가져가니까 그거는 좋지요. 우리같이 뭐 배운 거 없고 뭐 큰 일 하는 사람 없고 이러는 데는 그냥 아서 막벌이 묵고 이런 데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곳이 가락시장. 남들과 다른 시간에 일을 하고 시간과 자연과 싸워야 하는 가락시장. 그래서 더욱 힘들지만 누구든 열심히만 하면 일터가 되어주는 곳, 삶의 든든한 힘이 되는 곳, 그곳은
가락시장이다. 여름이 가고 가을,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다. 가락시장으로 출하될 사과가 한창 수확되고 있다. 한번 댕기줄 안다. 어머니가 벗어 해봐진다. 아이 사과 멸자. 이렇게 수확하실 때 기분 좋으시겠어요? 좋지요. 사과 딸 때가 제일 좋습니다. 농사 짓다가 사과 딸 때 제일 좋습니다. 예쁘지요? 이렇게 수확된 사과는 선별과 포장을 위해 유통센터로 옮겨진다. 사과 산지 중 한 곳인 청성군. 가락시장의 경매사가 이곳을 방문했다.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앞두고 산지별로 상품의 물량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특징이 이 사과가 이게 안에 그 밀이 들어있으면 이 안에 시방이나 저기 들어서 이제 꿀사과를 하는데 꿀사과 제 밀이 들어있으면 저장성이 떨어지는데 오늘 지금 현재 밀이 없어서 저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사과 당도가 약 한 15브루스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봉화군의 사과도 조직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돈을 많이 받아주려고 하지 말고 물건을 잘 만들어서 가져오더라. 그럼 돈은 자동적으로 풀게 돼 있다. 신뢰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좋은 농산물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돈을 만든다. 이 단순한 원칙을 새삼 강조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 있다. 장갑끼고 이렇게 한번 탁 돌려줬다고 하면 그럼 여기에 사과 당도 있는 것은 낮에 아침에 오면 여기 분이사하고 올라온다니까. 경매사는 소비자의 눈으로 상품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조언한다. 잘 해야지요. 저희들 고장에서 나는 그 과일이고 상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더 작업을 잘해서 올려보내야지요. 이제 생산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농작물을 키우고 선별하고 포장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가락시장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았다. 특히 농산물 포장화는 유통 현대화를 위해 가락시장이 거둔 중요한 성과였다. 농산물 포장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배추였다. 강원도 강릉의 배추 산지. 김장철을 맞아 수확 작업이 한창이다. 이렇게 돼야 좋아요. 꽃이 딱 나와서 장미꽃 같을로 해서 이것이 제일 좋은 상품 가격이 좋아야 돼요. 한쪽에선 수확된 배추를 가락시장으로 실어보내기 위한 포장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10년 전부터 배추의 포장은 망으로 하게 돼 있다. 그 전까진 신문지에 한 포기씩 싸는 것이 포장의 전부였다. 이 망이 나오고서부터는 짐을 넣는 건 조금 덜해요. 이제 차에 실어 놓으면 서로 이제 망과 망 사이에 이제 공기가 좀 통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좀 짐을 넣는 건 좀 덜 짐을 해요. 6,000원만 받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6,000원만 받아. 네? 이게 얼마나 힘들게 길러놓은 건데. 네. 한쪽에선 포장된 배추를 대형 트럭에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른바 짐을 짜는 작업이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좁게 경매하려고 그러면
그래 중간에 어디 가서 뭐 잠깐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가락시장 가서 바로 풀고 난 뒤에 밥 먹어야지. 접수하고. 김장철엔 더 서둘러야 한다. 반입 물량이 많기 때문에 경매 자리를 차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밤 8시, 가락시장엔 벌써 배추를 실은 트럭들이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강릉 배추 트럭도 다행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다. 트럭을 세운 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송장을 접수하는 것이다. 출하자와 산지, 규격과 수량을 적은 송장을 접수해야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매장 안은 전국의 산지에서 올라온 트럭들과 상인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청도 온 데도 있고, 뭐 강면서 온 데도 있고, 요 뭐 예산서 온 데도 있고, 홍천이 아니라 홍성서 오는 것도 있고, 네, 전국에서 오죠. 대파처럼 배추 역시 하역하지 않고 트럭에 실린 채로 경매를 한다. 몇 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지금 김장대로 58대가 들어왔어. 오늘 들어온 양이 58대가 들어와 있는데 58대를 다 봐야지 감정을 해야 사지. 감정을 안 하고 사게 되면은 속이 말이야 뭐 벌레가 먹었는지 뭐 병이 있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경매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다고. 중도매인들은 트럭과 트럭을 옮겨 다니며 감정한다. 차선 경매는 시장이 좁아 배추를 내릴 공간이 부족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택한 고육지책이다. 밤 11시, 경매사의 낭낭한 추임새 소리와 함께 경매가 시작되고 있다. 6,000원만 받았으면 좋겠다던 강릉 배추는 그날 높은 가격인 7,600원을 받았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이날 이곳 경매장에서만 600톤의 배추가 거래됐다. 다른 곳까지 모두 합하면 1,800톤이 넘는다. 중도매인들이 낙찰받은 배추는 트럭 상태에서 도소매상들에게 팔려나간다. 다 시켰어 여기다가? 몇 개인데? 20몇 개나 시켰어. 아, 그럼 600개 나갔고 여기 실어놨고.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집으로요? 집으로요? 네. 이 부부는 김장용으로 40포기를 구입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보단 동네 시장의 채소 가게에서 대량으로 구입해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몇 개 정도 사가시는 건가요? 한 200개. 200개요? 아침 8시, 920망의 배추가 거의 다 팔려나가고 이제 150망 정도가 남아있다. 잘 나가면 편하죠. 네. 못 팔면은 애터지고. 못 팔면 미치고 팔아야 돼요. 7,600원 해가지고 안 나가면 어떻게 도로 7,000원도 팔고 5,000원도 팔아야지. 생물인데 놔둘 수는 없으니까. 손님이 오기를 무한정 기다릴 수만도 없다. 아침이 지나고서도 남은 물량을 팔지 못한 상인들은 차량들의 대기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트럭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팔려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다행히도 아침 9시가 되기 전 마지막 남아있던 강릉 배추 10망이 팔렸다. 어젯밤 9시에 나와서 꼬박 12시간을 밖에서 세운 것이다.
예상보다 좀 빨리 팔았습니다. 오늘 정상은 어떻게 좀 잘 되셨어요? 네, 이 정도면 이렇게 이 시간에 끝나면 좀 잘 된 겁니다. 기사 끝났어? 끝났어. 배추가 다 팔릴 때까지 트럭 안에서 잠을 자며 기다리던 기사는 이제 또 산지로 물건을 실으러 출발해야 한다. 그럼 바로 출발하신 거예요? 네, 이제 또 가야지. 어제의 배추는 시장으로, 소비자의 가정으로 팔려나가고 트럭은 오늘의 배추를 실으러 산지로 향한다. 그리고 경매장에 남겨진 것이 있다. 바로 배추 쓰레기다. 그런데 600톤의 배추를 거래한 것 치곤 쓰레기의 양이 많지 않다. 쓰레기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쓰레기. 안 나와요. 이제 여기 시장 배꼽도 싣고 다녀야 돼, 이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배추 쓰레기는 가락시장의 골칫거리였다. 가락시장 청과 반입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배추는 물량이 많았다. 산지에서 수확한 그대로 반입된 배추는 시장에서 다듬기를 한 뒤에 거래됐다. 경매가 끝나면 배추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루었다. 쓰레기를 줄일 방법은 포장거래였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선 배추 포장화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팀을 만들고 다양한 형태의 포장을 실험했다. 고정식 플라스틱 상자, 그리고 비가 오면 특히 여름철에 포장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골판지 상자에서도 또 골판지 상자를 왁스 코팅하는 왁스 코팅 골판지 상자까지 연구가 됐습니다만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율성이 가장 큰 지금 일반화된 망포장으로 저희가 포장화를 진행했었습니다. 10년에 걸친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결론은 망포장이었다. 2006년 가락시장은 무배추에 대한 100% 포장화를 이루었다. 10여 년에 걸친 포장화 사업 추진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과 운송비 등 약 110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동이 트기 전 새벽, 전날부터 시작된 가락시장의 하루가 계속 이어진다. 사람들은 시장 곳곳에서 저마다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또 다른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내리는 눈 속에서도 유통의 심장부는 멈추지 않는다. 중도매인들은 이제부터가 대목이다. 도소매상들이 물건을 사러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근데 맛은 부드럽고 괜찮아요. 많이 드시니까 술 많이 망가져요. 만져보면 봐도. 강남에서 과일 가게를 한다는 상인은 딸기 3상자, 감귤 6상자, 단감 4상자를 구입했다. 이 집이 아마 가락시장 전체에서 고급 물건 파는 집 몇 집 중에 한 집에 들어가죠. 그 자주 오세요, 그래서? 날마다 오죠. 날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밤을 새워 일하고 있는데도 직원들은 피곤한 기색이 없다. 힘들게 일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곳이 가락시장이기 때문이다. 가락시장은 제가 먹고 사는 곳이니까 최고 좋은 곳이죠. 그리고 가락시장은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만 하면 앞이 비전이 보이는데 열심히 잘 노력하면 생각했습니다. 보여요. 부지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 대파 경매장. 이곳에서 우린
가락시장의 또 다른 내일을 엿볼 수 있다. 이곳에서 30년째 중도 매인을 하고 있는 신동성 씨. 낡은 책상과 장부들이 지나간 세월을 짐작케 한다. 나무도 막 이렇게 했잖아요. 나무인데, 그런데 이제 이 낡은 책상을 30대의 아들이 물려받았다. 2년 동안은 배달만 하다가 최근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근데 여기서 뭐 장부 적고 그리고 외상 적고 뭐 그런. 네. 사장님은 어떠세요? 평소 오시는? 왜 별로 안 좋으세요? 아드님이 더 나아요. 이제 여기 이제 뉴페이스들이 많이 왔어요. 자녀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장사를 더 잘해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랑 더 이렇게 장사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가 되고 더 좋죠. 안 실었어? 빨리 5개 실어줘. 돈 냈어. 이게 5개? 이곳에서 만난 또 다른 청년.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그는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 얼마 전부터 시장 일을 배우고 있다. 힘든 일을 시작한 것에 비해 최상덕 씨의 꿈은 소박하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게으르게 하면은 뭐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경기도 시흥의 집이라는 최상덕 씨는 시장에서 일하면서부터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몇 시간 만에 퇴근하신 거예요, 이거? 일단 오늘 저녁에 8시 반에 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다지 많이 피곤하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또 검색하실게요. 예, 알겠습니다.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산시장 쪽에서도 부지런한 상인들이 밤을 새우고 있다. 이곳의 상인들에게 잘 드는 칼은 아주 중요한 장사수단이다. 이곳에서 27년째 동태포와 대구포를 직접 떠서 팔고 있는 배명숙 씨. 연륜과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칼인 것이다. 칼이 잘 들어야 지원이 예쁘게 썰리고 안 걸리잖아요. 칼이 안 들면은 지원이 걸리고 안 돼요. 그래서 칼 자주 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가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요? 오늘도 칼 가셨어요? 지금 갈 거예요. 갈러 가실 거예요? 네. 가락시장 안엔 칼만 전문으로 갈아주는 곳이 있다. 새벽 4시 반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강동칼. 솜씨가 좋아 시장 밖에까지 소문이 난 곳이다. 오지요. 이 시장 내에서는 야채전이라든지 뭐 직판시장 뭐 이런 데도 많이 오고 외부에서는 뭐 식당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오고요. 횟집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전춘배 씨는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대장간 일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20년째 칼을 갈아오고 있다. 하루에 300자루의 칼을 가는 그는 가락시장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장인인 것이다. 작업이 끝나면 날이 버려진 칼들은 신문지로 포장돼 각 점포로 배달된다. 더불어 사는 공생 관계니까 같이 뭐 일단 시장이 잘 돼야지 우리도 같이 먹고 사는 거죠. 이웃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시장에서 인생을 배운다. 시장에서 깨닫게 되는 것 또 하나는 기다림이다. 상인들은
시장에서 쪽잠을 자며 손님을 기다리고 내일을 기다린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 이곳에서 어떤 세월이 흐르고 어떤 꿈이 스쳐 지나갔을까? 그래도 25 꽃다운 나이의 시장에 들어왔던 그때처럼 내일은 더 나을 거라고 믿고 있다. 세상 살아가는데 안 힘든 일 있나요? 다 참고 견디면서 사는 거죠. 왜 그렇게 견디셨어요? 에? 아니 누구나 다 좋은 일 있고 슬픈 일 있고 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걸 다 참고 견디면 결국은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굴곡이 있잖아. 인생이라는 게 한 길로만 쭉 가면 재미없잖아요. 상인들이 그렇듯 가락시장에도 화재와 폭설 등으로 어려운 시기와 굴곡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1994년 농안법 파동은 가락시장 개장 이래 최대 위기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기존 중매인들의 도매 행위를 금지한 것이 발단이었던 것이다. 중개 행위만 하는 게 아니고 매장품은 도매 행위도 해야 된다. 중개 사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부탁 없는 사람은 그럼 맨날 놀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사서 장사를 해야 되겠죠. 중매인들이 경매에 불참하자 산지 가격은 폭락하고 소비자 가격은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농안법의 재개정을 요구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는 비현실적인 조항을 개정했다.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바꿔 중도매인의 도매 행위를 허용한 것이다. 가을 수확철이 되면 항상 최고의 대목을 맞게 되는 가락시장. 농민들의 땀과 소망으로 한 해 동안 잘 자란 수확물들이 소비자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 안엔 항상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상인들이 있다. 가락시장은 일반 소비자들도 즐겁게 찾는 열려있는 시장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그러는 바람에 깎아주셨어요. 500원. 말 한마디요? 말 한마디에.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가락시장의 직판상점은 시장 중도매인들에게 물건을 공급받아 일반 소매를 하는 점포들이다. 가락시장 직판상들은 대부분 멀리서 오는 단골 손님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가락시장에서 상장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물건들이라 믿을만하고 가격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마트에서 흔히 보는 가족 단위의 손님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중도매인들에게 사들인 물건들은 소매용으로 다시 포장돼 판매된다. 이 통으로 조금 만들면 안 되나? 두 단이요? 아니 한 단만 하는 거야. 아무래도 이제 뭐 근처에 뭐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쉽게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흥정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재미라 할까요? 그러니까 또 마트에서 사다 보면은 그 카운터 가서 마지막에 계산하는데 줄도 서야 되고,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흥정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맛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참 좋아합니다. 가락시장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 외에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성 때문이다. 오후 5시 근교산 쌈체류 경매장에 연구원들이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 중이다. 경매가 되면은 바로 이제
그 시장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전에 저희들이 검사를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나와서 실효 채취를 하고. 가락시장은 1998년부터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까지 끝나려면은 거의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죠. 안전성 검사실에선 30여 종의 잔류 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속성 검사와 200여 종이 가능한 정밀 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잔류 농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생물체 효소 등을 이용해서 그 잔류 농약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겨자잎 속성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엔 소비자에게 유통이 되기 전에 거래를 중지시켜야 한다. 연구원들은 해당 물건을 낙찰받은 점포를 확인한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또 중지거든요. 시장 딴 데 나가기 전에 빨리 중지해야 되는 거죠. 가락시장 내에 농산물이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2~3시간. 다행히 문제의 상품은 아직 점포 내에 있었다. 저희도 팔고 저희도 먹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농약에 대해서는 확실히 협조를 해야죠. 아무리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유통중지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서울시의 검사를 한 번 더 거쳐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 폐기 처리된다. 또한 가락시장은 소비자가 농산물의 안정성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주부식품안전지킴이는 잔류 농약 검사, 품질과 중량 표시 검사 등에도 직접 참여한다. 이른 아침 가락시장 주변. 온갖 종류의 차량들로 혼잡하다. 이렇게 심각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느라 30여 명의 교통요원들이 1시간씩 교대로 24시간 일하고 있다. 차로가 막 엉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모든 차량들이 다 멈춰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연에 좀 방지를 하고. 통로 막으면 어떻게?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계도하는 것도 이들의 역할. 시장 특성상 이 물건을 빨리 구매를 해서 빨리 또 자기 나름대로 배송을 해야 되니까 식자재 납품이라는 게 신선도가 천명인데 지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시장 안의 상황은 보다 심각하다. 차량장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1985년 개장했을 때보다 물류량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경매장과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주차장 건물은 저녁 7시가 되면 차를 빼고 수산물 경매장이 된다. 경매가 끝나면 바닥 세척을 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가락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한 풍경이지만 공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가락시장은 이제 또 한 번의 전환점에 서 있다. 예, 겨울에 얼을까봐 물건 얼으면 더 손해 나니까. 눈이나 비가 내리면 노상에 방치된 물건들은 당연히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거리 쪽에 있는 점포들은 겨울이 올 때마다 방풍막 작업이 필수다. 바람막이에요. 겨울락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나요. 겨울에. 왜요? 추워서요. 여기 허벌판이잖아요. 여기가 바람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예요. 이렇게 매년 단단히 대비를 해도 바깥 기온이 영하 10도가 넘어가면 안에 있는 상품들이 얼어버린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 2년만 있으면 저쪽 새 건물로 다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신형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막 옛날 구식으로가 아니고 거기는 신식으로 제대로 되면 이제 그때는 또 손님들도 많이 오겠지 뭐. 백화점식으로 딱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농수산물 공사에서. 상인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현대 물류 패러다임에 맞추기 위해 오래된 시설을 뒤로하고 가락시장은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몇 해 동안 쉼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건설 현장. 전체 공정률은 마감까지 해서 55%인데 골조로 보면은 거의 한 80%? 거의 한 7, 80%. 시장의 건물들은 이제 역사 속에 묻힌다. 건물 곳곳에 손때 묻은 사연들. 버거운 시간을 지탱해온 상인들. 하지만 이제 새로운 터전이 기다리고 있다. (1단계) 공사가 끝나면 우선 시급한 노후 시설 문제와 주차 문제가 해결된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유통, 물류, 건축, 문화, 관광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현대화 사업 이후 시장의 주인이 될 유통인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유통인과 소비자를 위한 공간 만들기에도 애쓰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 품질 좋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쾌적한 환경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고요. 그 1단계 시설 자체는 농산물 유통 관련 문화, 체험시설도 같이 반영이 되고, 또한 시민들이 먹을거리, 놀거리, 볼거리가 형성된 문화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 모두 끝나면 가락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물류 허브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지금 여기는 1단계고요. 마지막에 가운데가 3단계였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시장, 생산자와 유통인, 그리고 소비자, 지역 주민들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행복한 공간. 가락시장의 내일은 단순한 도매시장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가락시장은 이제 세계 도매시장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국내 1등 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소비자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세계로 도약하고 있다. 24시간 숨쉬며 잠들지 않고 우리나라 공영도매시장의 역사를 만들며 농수산물 유통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가락시장. 앞으로 다가올 가락시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잘 돼야죠. 열심히 해야죠, 저도.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세번 왔어요. 중앙청가 찡하게. 그 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지난 30년간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가락시장의 성공시대를 만들어왔듯이 우리가 새롭게 희망하는 것,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곧 가락시장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다.